예상치 못한 신태용 감독의 변칙적인 전술로 한국은 전반에서 2골을 실점하며 끌려갔습니다. 전반전에 슈팅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하며 전술적으로 완벽히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 패배와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의외의 전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축구팀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은 좌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황선홍 감독과 축구협회의 막장 행정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의 대기록을 끝내버렸습니다. 한 수 아래의 선수들을 지휘한 신태용 감독의 전술은 매직의 한국에 무색하였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한국팀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오늘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의 예상치 못한 돌발 전술로 황선홍 감독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밖에선 인도네시아와의 재계약 진행 소식이 수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뛰어난 활약을 계속하는 한국 선수들에 대해 카타르 현지에서 영국 스카우터들의 놀라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의 퇴장 판정, 추가 시간 프리킥 진행 취소, 그리고 승부차기 장면에서 한국 키퍼의 선방 취소 등 심판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풋볼 매거진 TV에서 자세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밤까지 재계약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신태용 감독이었지만 경기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인도네시아에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인 에릭 토일이 신태용 감독과 자국과 2027년까지 동행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토일 회장은 SNS를 통해 신 감독과의 악수 사진을 게재하며 우리는 2027년까지 대표팀 프로그램을 논의했고 함께 일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지만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토일 회장이 관종으로 알려져 있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 이 소식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해 축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68년 전 멜버른 대회 이후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를 향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 대한민국의 선제골이 아쉽게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고 한국은 신태용 감독의 전략에 따라 강력한 반격을 펼쳤습니다. 마침내 엄지성 선수의 헤더골로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발생한 골키퍼와 수비수의 혼란은 한국팀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안겼습니다. 경기는 계속되는 빠른 전환과 함께 진행되었고 결국 한국은 엄지성 선수의 헤더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공격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날린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져 1-2로 추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반 점유율은 52-48로 인도네시아가 우위였고 슈팅 5-1, 유효 슈팅 4-0으로 주요 지표에서 모두 패배하며 전술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완벽히 패배한 황선홍 감독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된 이영준 선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리석은 파울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82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정상빈 선수의 환상적인 마무리로 2-2의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11명이 싸우는 인도네시아와 맞선 대한민국이 동점을 만들며 투혼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카타르 현지에선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인도네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한국의 선제골을 취소시켜 버렸고 한국의 다이렉트 퇴장을 2번이나 주고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얻어낸 프리킥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를 끝내는 등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엇보다 가장 잘못된 것은 황선홍 감독의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과 그를 신뢰한 축구협회에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적인 전술에서 벤투 감독 체제 하에서 후방 빌드업 중심의 축구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의 다소 난해하고 무색무취한 전술은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1차전에선 UAE와의 경기에서 무한 크로스 전술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현준, 배준호, 그리고 김지수가 최후의 차출을 거부하면서 황선홍 감독의 플랜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회 직전에 임시 감독으로 선임되어 태국 원정을 떠나야 했던 황선홍 감독의 행동과 협회의 부실한 행정 처리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인도네시아에선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넘어선 신태용 감독의 성과를 열광적으로 축하하며 승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시한 이들은 인도네시아 축구팀에서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 중 이중 국적을 가진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선수들은 키와 체력 면에서 부족했지만 이제는 큰 키와 강한 체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지도자로서 선수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가 중국이나 카타르와 관련이 없는 브라질 출신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감독은 유럽에서 활약하는 이중국적 선수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파의 규정에 따르면 만 21세가 되기 전에 다른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3차례 이상 치르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국가대표팀으로 3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국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독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진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유럽의 주요 리그와 변방 리그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원하는 선수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한 후 이번에는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축구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선수들이 8강에 성공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전략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며 성공적으로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팀을 이끌던 나이 많은 유럽 감독들과 달리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틀을 완전히 바꿔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소집하여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선수들은 8강전을 앞두고 진행된 훈련에서 모든 것을 달성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승부욕과 팀 성장 능력, 그리고 전술적 지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로 인해 베트남,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 감독 선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태국 축구협회 또한 한국인 감독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싱가포르와 인도 등 해외 국가들로부터 축구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몸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의 박항서 매직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신태용 감독이 축구 부흥을 이루어낼 장기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의 SNS를 통해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경우 더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이 확인된다면 2027년까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발전 정도와 그들의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동남아 축구를 도약시킨 박항서 감독의 업적과 유사할지 주목할 만합니다.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풋볼 매거진 TV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풋볼 매거진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